등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알고 투자하시나요? 수박 겉핥기식 종목 추천은 여기저기 틀어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딱 20분 동안 한 종목만을 밀도 있게 들여다볼 텐데요. 종목 세일즈 오늘 방송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많이 좋지 않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생생한데 오늘은 괜찮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옐런 의장에 의해서 꼬였던 매듭이 일단은 그리스에 의해서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옐런 의장이 연내에 무조건 금리를 올립니다라고 얘기한 여파로 인해서 어제 2100 깨질 뻔할 정도로 1년 5개월 내 최대폭 코스피 기준 거의 한 40포인트가량 밀렸었는데요. 오늘 그리스의 구제금융 협상 타결 기대감에 앞서서 이미 뉴욕에서 나스닥이 한 달 만에 신고가 5100선을 돌파한 데 이어서 그 기운이 우리 시장까지 일단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120부근까지 올라왔는데요. 외국인들도 어제 많이 팔았었는데 오늘 선염을 모두 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이미 700선을 내주었었는데 오늘 700 회복은 물론 710선까지 내친김에 되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의 반등이 기술적 반등에 그친다면 향후 전망도 조금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은 가운데 오늘 변동성이 큰 시장 어떤 종목 매매하면 좋을지 종목 추천도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전문가가 도움 말씀 주실까요?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는요. 최영동 멘토십니다. 추세 추종 매매 기법 그리고 상승 모멘텀 발굴의 대가십니다. 네, 저랑 성이 같은 최영동 멘토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 얘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 어제 사실 장대 음봉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아졌었고 개인분들은 오늘 그냥 올라오면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전문가의 눈에도 지금 시장이 어려운 건 맞나요? 매매하기에? 뭐 상당히 어렵죠. 뭐 변동폭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투자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뭐 추가적인 하락 없이 오늘 뭐 양봉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나름 한 템포 정도 또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어젯밤에 있었던 그리스의 뭐 확실한 뭐 타결은 아니겠지만 타결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단은 흘러나왔다라는 점. 뭐 합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일단 소문인즉슨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게 봉합이 됐으면 하는 게 일단은 뭐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뭐 미국 쪽도 마찬가지 유럽 쪽도 반응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현 시간부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외인들이 강력하게 또 주도주를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퍼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일자의 낙폭을 일정 수준 만회하는 수준 정도로만이 좀 해석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되면 차트를 보면서 잠깐 좀 기술적인 포인트들을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종합주가지수를 지금 보고 계세요. 그렇다고 되면은 일단은 4월 중순의 기점에서 고점을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다시 한번 2150선을 돌파를 시키지 못하고 2차 고점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추세라는 개념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하락 추세가 일단은 형성이 됐다라고 판단이 좀 들고요. 어제 음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저점부터 진행됐었던 이러한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만큼 시장의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좀 시기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좀 진행이 됐다. 애매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어설프게 예측을 하는 개념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서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부분들은 딱 두 가지거든요. 금리 인상. 그렇죠. 금리 인상을 아예 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시기 자체를 뒤로 이연을 시켜버리든지.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젠지 연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6월달, 9월달, 뭐 내년 이 세 가지로 계속 시장에서 시끄럽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예 시장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보다는 확정적인 금리 인상 시기를 점쳐주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드디어 이제 유럽 쪽에서 소비자 기대지수도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 이제 미결주택 매매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미국 쪽에서 만약에 경기 지표가 워낙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들로 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렇다라고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유럽 쪽일 것 같습니다. 유럽 쪽이 그리스에 대한 타결 소식들이 전해지지 않고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소비자 기대지수 자체도 좀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유럽 쪽은 조금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또 걸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구간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변동성 구간들은 많이 축소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 하락 추세 속에서 강하게 돌파시킬 수 있는 모멘텀들을 찾아나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섣부른 예측보다는 확실하게 시장에서 돌릴 수 있는 모멘텀들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은 어제 하락에 이어서 상당히 좀 불안정한 구간으로 접어들었는데 오늘 그래도 반등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오늘 밤 글로벌리 뉴스들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고로 중국장은 5,000포인트 돌파 눈앞에 두고서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최영동 멘토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기존 포트폴리오 먼저 좀 보고 종목 보려고 하는데요. 자, 4월 달에 추천해 주셨던 동성제약이 지난주 대비 수익률은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일단 1차적인 시세 8,000원 정도는 여러 번 두드렸었기 때문에 다 낮다 얘기를 해 주신 바 있는데 2차 상승이 이제 언제 나올 것인가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4월 중반에 추천해 주셨던 엔터지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아서 웰메드 예당 얘기해 주셨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21선을 타고 가는 흐름입니다만 살짝은 지금 이탈 조짐도 있긴 합니다. 수익은 괜찮아요. 블루콤 아직은 IT 관련해서 시장의 관심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간은 아닌 듯한데요. 블루콤이 지난주에는 마이너스 수익이었는데 일단 플러스권으로는 매수가는 챙겼습니다. 일단 블루콤도 사실 추천 이후에 곧바로 수익이 나긴 했었는데 최근에 초반 대비 약간 수익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CJ 제일제당이 지난주 추천해 주셨는데 한 주가 지났을 뿐인데 마이너스 5% 유일하게 마이너스 구간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 연타로 밀린 여파가 고스란히 수익률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급해 보이는 종목이 있어요. 예. 동성제약은 1차 시세는 일단 낮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한다면 CJ 제일제당 왜 이틀 연속 밀렸죠? 예,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추천을 드리고 나서는 일단은 급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 다음 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주가에 대한 모습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엔화 약세에 따른 경쟁 심화 구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지수 자체가 워낙 좀 같이 밀리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성 물량들이 일시에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사실은 추천을 드리고 나서도 어제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여기서 더 밀릴 예, 더 밀리게 되면 사실은 기술적인 포인트들을 다 무시하고 실망 매물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두려웠던 자리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밑꼬리를 또 붙이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게 되면은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은 그런 대로 좀 선호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혹시 목표가를 조금 하향하실 생각이시거나? 아닙니다. 전혀 그런 생각은 좀 없습니다. CJ제당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간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좀 드니까요. 대형주의 특성상 10% 20% 밀린다는 개념보다는 4, 5% 정도 밀렸을 때는 오히려 바닥에 대한 구간들을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추가 매수까지 좀 감행을 좀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차트상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계단식 상승에 대한 밑계단까지 좀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어제자의 아랫꼬리 그리고 오늘자에는 마이너스 0.82 정도로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아직까지는 죽진 않았거든요. 자, 위에 보시게 되면 빨간색 선으로 보이시는 게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히려 빠지는 구간 동안 외인들은 매도가 아니고 매수로 관점으로 좀 진행을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도 같이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수 자체가 변동성이 하방으로 진행했었을 때는 오히려 시장에서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포트의 한 축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종목은 그대로 홀딩해서 마이너스 5%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성제약도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는 게 오늘 대웅제약이 2차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 동성제약도 이런 모습 빨리 나왔으면.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동성제약에 대한 그러니까 1차적인 제가 추천을 드렸었을 때는 연모제에 대한 내용들이 중국 소비주라는 개념으로 같이 랠리가 좀 벌어졌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 좀 약해지는 구간들이 좀 안 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6,900원대 그리고 7,000원대가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 구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하향 이탈을 했었을 때는 사실은 실망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차익성 매물들이 일시에 쏟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 외적으로는 조정이 받으면서도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2.8%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확 붙어있는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섣불리 예상을 하기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과 거의 유사합니다.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이 형성되고 있는 이 하락 추세를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이 추가적인 매수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이 종목 저희가 1차적인 수익률 한 20% 30% 정도 한 번 냈고요. 그렇죠. 그리고 2차 수익률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플러스 6% 정도면은 충분히 뭐 기다려볼 수 있을 만한 여유 있게. 여유 있게 기다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안전 마진이다 생각하시고 홀딩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틀 연속 상한가고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아마 전량 매도하신 분들은 오늘 좀 아쉬우실 거예요. 2차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동성제약도 마찬가지 2차 상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오길 저도 같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CJ 제일제당 지난주 추천주 약간 수익이 안 좋아지긴 했는데 급락세는 진정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멘토님이 가져오신 종목 정말 이제 공개할게요. 네, 최영도 멘토님이 오늘 세이즈 종목 바로 CJ 헬로비전입니다. 자, 같이 CJ로 이제 2주 연속 추천을 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래부 쪽에서 3차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내놨는데 여기 최대 수혜주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알뜰폰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부에서 가계 통신비를 좀 줄여주자라는 차원에서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시류를 벗어나는 투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정부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그 방향에 맞춰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네. 시장에서는 좀 확률이 높을 가능성이 정부 상당히 정책에 맞서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런 예, 그런 이제 격언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증시 격언을 그냥 농담삼아 듣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은 다 맞는 말이에요. 예, 되새겨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CJ 헬로비전이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은 그런대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인 역할 그리고 이제 뭐 확률 자체가 좀 높은 정부가 펴는 정책하고 그렇습니다. 딱 이게 아귀가 맞는 종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좀 믿고 투자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뭐 앞서서도 이제 가계 통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네. 자, 자료를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작년도 2014년도 12월 달에 이제 신문에서 나왔던 자료거든요. 네네. 근데 OECD 국가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계 통신비가 한 가정의 4인 가구 기준의 생활비의 어느 정도 순으로 차지를 하고 있는 네네.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조사 대상이 25개국인데 우리나라 순위가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어마어마하게 높죠. 물론 네. 이제 그만큼 통신 발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인터넷 환경 자체가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좀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가게 이제 주부님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이게 없거든요. 매달 나가는 돈이 무시 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뭐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직장인분들이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다 5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많이 쓰시는 분 10만 원도 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단말기 자체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맞아요. 그 할부 그런- 나가는 거. 예, 예. 단말기 할부금까지 하게 되면 10만 원대가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이용을 하는 연령 자체도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들이라 네네. 사실은 4인 가족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정 수준만 넘어가게 되면 이 4명이 다 휴대폰을 갖고 있어 그렇죠. 버리는 상황이 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가계 월 소득 대비 가계 통신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 네, 이제 거의 필수적이라서 이 돈은 뭐 그렇습니다. 반드시 나가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보겠죠. 그렇다고 되면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SK라든지 KT라든지 뭐 LG U+보다는 오히려 제2 통신사를 통한 좀 이제 저렴한 통신사를 많이들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네. 제도적인 방안들이 좀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 인식인 것 같아요. 자, 이거 서머리를 좀 한 건데, 서베이를 좀 한 건데요. 굉장히 좀 다소 높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매우 낮다도 있네요, 이 와중에. 예.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적정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좀 많고요. 네. 매우 높다, 다소 높다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가정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이미 정부에서는 인지를 하고요. 이런 정부 정책들이 알뜰폰이라는 제도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요. 정책 지원 아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CJ 헬로비전을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네요. MVA는 뭐 간단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제2통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작년도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파란 막대선이요. CJ 헬로비전인가요? 아닙니다. CJ 헬로비전이 아니고 MVNO가 CJ 헬로비전도 있고요. 뭐 KT 쪽에서 산하로 진행을 시키고 네네. 있는 헬로 모바일도 있고요. 다양한 통신사가 있는데요. 그만큼 총수라고 보시면 돼요. 아, 회색 막대 그래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더라고 되면은 이 다양한 제2 통신사들의 이용하는 이용 객수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추세적인 움직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파란색 선 라인이 바로 CJ 헬로비전을 이용을 하는 이용자 수에 대한 증가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색 막대 그래프가 커지면 커질수록 CJ 헬로비전이 그만큼 사업을 잘하고 있는. 예, 네.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네. 때문에 물론 여러 회사들이 나눠 가지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규모의 경제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네. 하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숫자가 나와서 이게 뭐지? 라고 하실 네네. 거예요. 일단 42,000원부터 72,000원까지. 그렇습니다. 예. 자, 정책적인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 MVNO와 MNO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네네. 좀 굉장히 어렵죠. 네. 네, 여기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해를 하시고자 아니면은 뭐, 저게 뭐지? 단어를 이해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 자, 밑에 나와 있는 숫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변경 전에는 CJ 헬로비전이 MVNO에 속해 있습니다. 네. 자, 42,000원대 미만의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통신망을 임대를 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네. CJ 헬로비전은 SKT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정 수준 42,000원대 미만의 구간을 요금을 이용을 하는 네. 이용자에 대해서는 55%의 수익을 할당을 받았어요. 네네네. 그런데 정부 정책과 더불어서 60%의 수익을 할당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어쨌든 변경 이후에 수익이 더 늘어난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 5%의 아마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요. 예. 제가 좀 정리해보면 결국 알뜰폰이라는 개념 자체는 망을 새로 까는 건 아닌데 뭐 예를 들어 그렇죠. SKT가 다 작업해놓은 망을 이렇게 아주 빌려오는 거죠. 빌려다 예, 쓰는 예,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는 55%를 쉐어를 했습니다. 본인의 네. 매출로 가져갔었는데 네. 이게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60%의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네네. 자, 60%의 수익을 가져가게 되면은 그만큼 CJ 헬로비전은 운신의 폭이 커지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 SKT나 KT나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요금제에 대한 다양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미 SKT 대형 통신사 같은 경우는 자기네 틀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데요.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요금에 대한 인상폭들, 매출에 대한 인상폭 자체가 커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네네. 때문에 다양한 요금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정부 정책 플러스 그리고 정부 정책이 지원해주는 이러한 이제 요금제에 대한 변화들 네. 그리고 이제 수익 배분에 대한 변화들까지 고민을 좀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만큼 시장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좀 밑에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요. 자, 기존의 음성은 분당 39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요금제도 줄어들었겠죠? 그렇죠. 39원이었던 1분에 39원이었던 요금제가 35원으로 하락을 했고요. 네. 그 데이터도 1메가바이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9원, 약 10원가량의 요금을 지불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정책적인 효과를 얻어서 6원까지 떨어지는 효과를 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습니까? 수요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그렇죠. 수익도 네. 많이 이끌어내고 가게에 더 혜택을 많이 줄 수 네,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마케팅이라든지 홍보 차원에서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는 것만큼 성장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탄력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 싸게 음성 통화도 더 오래 하실 수 있고요. 데이터도 많이 쓰실 수 있어요. 뭐 이런 거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요번 달 22일 날 온라인 장터가 개설을 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는 사실은 CJ 헬로비전 가입을 하고 싶어도 상당히 좀 쉽지가 않았어요. 네, 네, 뭐 네. 어떤 채널을 통해서 내가 가입을 해야 되는지 네, 잘 몰랐고 가입 경로가. 그렇습니다. 홍보 차원에서도 사실 아직은 좀 미미했었거든요. 사실은 뭐 SKT나 KT 같은 경우는 사실 방송에서 워낙 많은 광고들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러한 이제 제2통신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규모의 경제를 형성을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뭐 광고라든지 마케팅 측면에서는 좀 약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5월 22일 날 온라인 마켓을 또 오픈을 했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 자체를 좀 열어뒀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네.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1분기 그럼 실적은 어땠는지 향후에 그럼 실적도 충분히 좋아지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작년도 실적이 좀 안 좋았거든요. 아, 왜 그렇죠? 워낙 좀 투자라는 개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증가폭, 그러니까 가입자 수에 대한 증가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 리포트에 예. 보니까 가입자 수 증가폭이 미미한 걸 어떻게 커버해서 갈 거냐 그렇습니다. 뭐 그런 우려도 예. 있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하셨던 정책적인 부분들과 이 현재 지금 CJ 헬로비전이라든지 뭐 KT 쪽에서 진행하고 네. 있는 제2통신사들에 대한 합심한
좀 마케팅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네, 있는 말씀하신 사이거든요. 온라인 장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만큼 좀 속도는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 그렇다고 되면 1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작년도 실적에 비해서 기저효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러네. 워낙 또 안 좋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가격에서는 조금은 좀 매수 관점 또는 충분히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차트 한번 볼까요? 굉장히 재밌는 차트인데요. 예,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일봉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이 뭐지라고 생각을 하실 그러니까요. 거예요. 종목명 안 보면. 예, 네. 자, 2015년도 1월달 기준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9,600원이었던 주가가 어느새 13,000원대까지 올라서는 모습들이고요. 네.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2014년도 2만이었던 주가가 실적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8,000원대. 8,000원대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어머,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만큼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 작년 한 해가 MVNO 사업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실질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잠재력을 터뜨려주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잠재력 자체를 터뜨릴 수 있는 한 해가 2015년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2015년도 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저점 구간과요. 추세가 형성이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되면 오늘자는 좀 아쉽죠. 자, 상대적으로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코스닥 종목이 빠지면서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올랐거든요. 네. 그렇다고 되면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 종목은 좀 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히려 지수가 좀 흔들릴 때 역시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종목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오늘자에 대한 상승폭은 약간은 좀 미미하다라는 점이 좀 아쉽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실 때요. 한 차례의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주고 짧은 단봉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이드로 지금 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5일선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잠겨있는 모습들을 좀 네.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5일선을 기점으로 해서 장대 양봉이 다시 한번 출현이 되면서 직전 고점 부분까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저 있을 것 궁금한 같아요. 점이 있어요, 예. 매니저님. 지금 2월 달부터 패턴을 한번 차트적으로 보면 예. 장대양봉 쓰고 나서 좀 쉬었다가 쉬었다가. 또 한 달 뒤에 장대양봉에 섰다가 또한 쉬었다가 쉬었다가. 그리고 최근에 이 장대양봉 또 한번 섰어요. 예. 그럼 지금 들어가도 뭐 괜찮겠지만 예. 또 이거 사고 나서 또 쉬었다가 이 구간을 거치게 예. 될까 봐.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제가 이 종목을 왜 가지고 나왔냐라고 네. 하게 되면은요. 거래소 시장이죠. 거래소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을 왜 갖고 네. 나왔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래소 시장이 위로 가면 다행이지만 아래로 떨어졌을 때 시장을 상당히 좀 불안정하게 보기 예.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위로 가면 물론 이제 따라가서 매매를 네. 해도 되겠지만 사실은 빠졌을 때는 대처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다라는 점. 네. 그렇다고 되면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의 종목군들은 한두 종목 정도는 좀 편입을 좀 가지고. 시켜놓지 네. 놓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을 좀 보여주고 있는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여부들 그리고 작년도 10월 달에 한 차례 눌림 목권이 나왔었거든요. 이 구간에 네. 대한 돌파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매수 관점으로 유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 구간대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00원대 초반에서는 일단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요. 13,300원에서 13,000원대까지의 바운드리 매매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목표가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욕심 안 가지겠습니다.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5,000원대까지 상승 흐름들 한번 노려보고요. 손절 라인 자체는 일단은 정수라고 할 수 있겠죠. 12,000원 자체 네, 이탈을 하게 최근 되면은 양봉이 설대 시가. 그렇습니다. 예. 그 가격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이 가격대까지 손절 라인으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20분 종목 추천주 바로 CG 헬로비전이었습니다. 시장이 흔들린다라는 관점에서 방패 역할을 해줄 종목으로 추천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전 고점까지 욕심 크게 내진 않으셨는데요. 안정적인 이런 종목 포트 하나쯤 있으면 참 좋겠다 싶네요. 오늘 도움 말씀 주셨던 샘플러스 최홍동 멘토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어떤 결과 나올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CG 헬로비전의 오늘 추천주였습니다. 수익률 궁금하시다면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시오. 종목 세일즈 저희 프로그램 게시판 들어가 보시면 수익률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공투자 기원할게요. 고맙습니다.